안녕하세요. 저번 주 이어서 도넛 가게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붙인 게 잘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나 이 붙은 게 여기나 여기 중에 뭐 자꾸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은 우선은 목공본들 이용해서 떨어진 부위에 다시 접착력이 떨어진 거니까 그쪽에다가 붙여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얘가 비닐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시고 뜨겁다는 느낌보다는 미지근하다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주시고 다 된 다음에 무거운 책이나 평평한 걸로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보통 한 15분 20분이면 지금 나시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에 가구를 올릴 거예요. 가구를 올릴 건데 가구를 올리다 보면은 나무를 쓰게 되는데 나무가 표면이 이런 식으로 거칠거칠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공해 드렸던 사포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사포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포가 제가 드린 게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사포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시간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제공해 드릴 게 32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8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보통은 이걸 방이라고 부르는데 320방, 800방 이게 잘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 들을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320과 800의 차이는 뭐냐? 직접 만져보셔도 금방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800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320 밑으로 숫자 밑으로 가면 굉장히 거칠어져요. 완전 돌덩어리 같이 까칠까칠해지고요. 그리고 8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흔히 뭐 900이면 800보다는 더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제 한쪽에는 320방 한쪽에는 800방 그래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본드를 일단은 발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본드를 적당히 핫도그 케찹 바르듯이 한 다음에요. 골고루 묻혀주세요. 중간 그리고 끝 모서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끝 모서리가 약하게 묻어 있으면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골고루 끝에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세요. 해주시고 어느 정도 묻었다 하면 이제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마무리 작업은 붙이고 나서도 또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조금 치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하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 끝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있으면 다 끝나겠죠. 그러면 요게 다 굳었다 생각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진행할게요. 칼로 직접 하시면 위험하세요. 힘을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한테 부탁하세요. 이쪽 부분을 선 따라서 그대로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은 양쪽이 제가 돼 있는 건데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이 방금 본드 바르듯이 하시고 다시 붙여서 20분 있다가 잘라서 떼시면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는 거는 이제 제가 잘라 드리는데 다 자른 제품을 그냥 바로 본드를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칠거칠한 부분이 접착이 되면서 요 사이가 공간이 생기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색을 칠할 때 이런 부분이 우들투들한 부분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쁘게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는 방법을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만져보면 부드러운 면과 거칠은 면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면은 초반에 어떤 요런 표면을 다듬을 때 거칠거칠한 면을 쓰시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두 번째로 부드러운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은 요거는 샘플이니까, 자, 요거를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톱질을 해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거칠거칠해요. 그러면은 요런 각도자를 이용을 해서 위에 올리세요. 보통은 요 끈 모서리에 이렇게 같이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게 되면 위치나 방향을 잡을 때가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우선은 거칠은 면을 가지고 항상 직각이에요. 모든 건 직각. 수평으로 똑같이 이동하거나 직각으로, 그래야 이 모양이 반듯하게 잘라지죠. 만약에 이제 약간 힘을 덜 줬거나 이렇게 흐느적거리면, 이게 요거 보시면 삐뚤삐뚤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좀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부분을 붙였을 때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힘을 주실 때 항상 고르게 주셔야 돼요. 한쪽에 세게 주고 한쪽엔 약하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려버려요. 이건 좀 심하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한 건데, 대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은 좀 필요하긴 한데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 쳐요. 거칠거칠해요. 그럼 거칠거칠한 건 거칠한 면으로, 제가 직각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자,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옆에서 되시죠? 예,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면은 이게 거칠거칠한 면이 이렇게 나와 있던 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딱딱 잘려 나가요. 그러면 표면이 부드러워졌겠죠? 그럼 이 부드러워진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면은 거칠거칠한 면 말고 부드러운 면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냥 대충 마무리한다 생각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무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할 경우에는 페인트, 이제 본드도 물론 본드지만 보통 넓으면 본드보다는 채색을 하게 되는데, 채색할 때 이런 게 막 때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많이 거칠지 않으면은 부드러운 걸로 하셔도 되고, 좀 거칠어 이런 느낌이 들면 거칠은 면으로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거친 면으로 표면을 직각으로, 힘은 골고루, 뭐든지 힘은 한쪽에 많이 주면 안 돼요. 부드럽게 가면서 사근사근 이렇게 천천히. 그럼 만져보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어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부드러운 면으로 마무리 이렇게요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실전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요 표면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했던 거를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칠은 면으로 이쪽 각도자에다가 내가 갈아야 될 위치까지만 해 놓고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쪽도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표면이 조금 튀어나왔다 그러면 수평으로 조금 밀어서 직각으로 꺾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꺾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밀어서 꺾어주세요. 밀어서 꺾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손으로 하는 건데, 처음 하시면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항상 밑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각도자
저는 전문가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좀 깔끔해졌죠? 자, 그리고 요 부분에 좀 거칠거칠한 면은 거칠다. 그러면 거친 면으로 살살 살살 펴줍니다. 살살 뒤집어 가면서, 요거는 좀 쉽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럼 부드러운 걸로, 부드러운 거는 부드럽게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건 항상 마무리입니다. 네. 아우, 너무 미끌미끌해요. 이제 제가 이 도면을 드릴 거예요. 프린터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이 도면을 보시고 이제 조립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아마 장담하건데 똑같이 작가님도 이렇게 어지러워질 겁니다. 네, 설명서에 보시면 8번하고 13번 그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표면이 조금 거칠으니까 이런 식으로 톡 자르고, 촉촉촉 모은 다음에 탁 자르고, 예, 그런 다음에 표면을 거칠으니까 거칠은 면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8번은 요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요. 이렇게 붙일 겁니다. 두 개요. 두 개. 자, 붙일 때는 각도자를 이용하시고요. 저 화면이 멀련가 모르겠어요. 요거를 모서리에 이렇게 탁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드를 요 면만, 아이고 너무 많이 급할 땐 손으로 합니다. 이쑤시개나 그런 나무 조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표면에 나오는 걸 닦아 주셔야 돼요. 나중에 물감칠 할 때 그 부분이 안 묻어요. 그러면 보기가 되게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턱에다 올려놓고요. 제가 드렸던 나무 토막 있죠? 토막을 한쪽으로 톡톡톡 밀어요. 이렇게 밀면은 직각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이럴 때는 다시. 근데 바로 하면 안 되고, 본드가 접착이 안 되니까 본드면을 갈아줘요. 그리고 다시 총총총총총총총 그런 다음에 골고루 펴주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거는 닦아주고요. 다시 붙인 다음에 직각자를 이용해서 고정. 이렇게 이제 굳었어요. 직각이 딱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은 뭐냐면, 지금 10번 하고요, 11번 10번하고 11번이 있는데요. 요거를, 얘도 그렇고요, 중심을 잡아주세요. 중심,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와 여기의 중간.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를 재서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잘 쓰거든요. 종이를 이렇게 종이 돼서 종이와 종이를 중간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중심이 체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중심 체크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짧은 거 10번을
요 끝에를 자를 건데 사포를 가지고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320방 조금 이제 부드러운 걸로 좀 거칠은 걸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를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지어 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다시 등장. 요 부분을 사포로 320방 사포를 가서 끝으로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드럽게 꺾어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처음에는 안 꺾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드럽게 꺾여져요. 그 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힘은 똑같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하고 반대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너무 많이 둥글고 한쪽은 조금 둥글면 모양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요것 또한 각도자에다가 올려 놓으시고요. 약간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해 놓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가서 끝 모서리 부분만 살짝 둥글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요.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한 3, 40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모양이 이쁘게 나올 때까지 사진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제가 했는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안 보이면 뭐 이렇게 끝 모서리가 조금 부드러졌죠. 여기는 끝 모서리가 각이져 있고요. 자, 그럼 요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저는 한 30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립됐던 8번 그리고 그 위에 11번 그리고 10번 이제 부착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동영상 구도가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자, 이제 이쪽 표면을 본드를 일단은 먼저 바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표면에 본드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이제 펴주는 거죠. 이렇게 골고루 펴주고요. 이렇게 골고루 펴준 다음에 꼭 마무리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안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바깥쪽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꼭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나중에 물감 칠할 때 투명한 부분은 물감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도자의 이쪽 요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이 벽에 붙고요.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11번 여기 눈금에 줄을 꺼놨죠? 그 눈금에 요 끝부분의 벽을 붙이고 눈금하고 맞춰줘요. 그러면 딱 중간이 되겠죠? 중간. 자, 그리고 나서 이쁘게 다듬었던 거 여기 보면 한쪽은 좀 모양이 안 이쁜 데가 있어요. 재활용해서 그런 건데 여기 깔끔하게 자린 부분 그쪽 부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심 다시 표시하고 다시 본드를 바르고요. 이렇게 핀 다음에 그리고 항상 제가 중간에 편집하면서 그 사진이 잘릴지 모르겠는데 모든 나무는 거칠거칠한 부분은 항상 사포로 다듬어 주셔야 돼요.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끝 모서리 됐죠? 그 다음에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소리 이렇게요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이제 하다 보면 끝에가 이렇게 벌어질 경우 있어요. 나무가 넓어서 그리고 생나무라서 좀 그럴 경우인데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한 15분 20분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 상태로요. 다음 작업 들어갈게요. 네, 이제 다리 조립할 건데요. 요거는
다리가 4개니까 좀 일이 많아요. 갈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자, 저는 4개 다 했습니다. 순식간에. 자, 이 고정됐던 거를 앞면 말고 뒷면 부분을 눕혀서요. 눕혀서 이건 쉬워요. 2개. 본드를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쪽 부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되네. 자, 일단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본드를 하세요. 여기까지만 붙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본드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드를 적당히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접착면이 꽤 넓기 때문에 본드를 대충 발라도 꽤 오래 단단하게 잘 붙어요. 근데 뭐 FM대로 한다면은 여기 치수 재가지고 딱 거기만치 본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또 있어요. 뭐냐면 끝에다가 본드를 묻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발라줘요. 여기는 뭐 물감을 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돼요. 널찍하게 널널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앞에서 볼 때는 깔끔하게 나오죠?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 그냥 끝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바르주시고 안 지저분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끝에 우선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싹 그대로 붙여요. 됐죠? 그냥 예쁘게 안 내고 그냥 붙였어요. 그러면 전면 부분을 위로 해서 땅에다 내려요. 그리고 나서 방금 붙였던 요거를 수평을 다시 잡아줘요. 그러면 예쁘게 됐죠? 자, 이제 조립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선반 1번인데 저는 숫자를 메모를 안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제일 긴 거예요. 제일 긴 거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3번은 같은 거 2개죠. 컨닝해야지. 3번 옆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가 아니에요. 옆에가 아니고 밑에예요. 이렇게 밑에. 자, 이렇게 일단은 본드 칠하기 전에 먼저 가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6번하고 2번 두께요. 사이즈는 같아요. 자, 대충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개. 자, 이거를 중간 이렇게 칸막이에다 이렇게 놓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칸막이에 놓을 건데, 요 칸막이의 사이 간격은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위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밑에 3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 해가지고 4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유롭게. 자, 그러면 지금 요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은 본드 작업을 하는데, 본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기본 틀대는 요거 3개만. 그러니까
1번하고 3번만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본드를 붙였고요. 드렸던 각도기로 수평. 보면은 여기 면 보면은 이쁜 면이 있고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면을 뒤쪽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앞 위로 하고 이쁜 면을 바닥으로 해주세요. 바닥된 부분이 전면에 이쁘게 장식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안 이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접착을 하시면 되세요. 쏘리 죄송해요. 이쁜 면을 밑으로, 이쁜 면을 밑으로. 실수 2번.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각도자를 이용해서 직각이 되게 해주시고, 옆에 이런 보조기구로 이런 식으로 수평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하면 좋겠는데 좀 어느 정도 건조 시간을 좀 두시고 하시면 좋으세요. 요거 하는 작업 중간에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할 건가 정했어요. 위에는 좀 좁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넓게.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로의 간격을 어떤 다른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간격 조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작가님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든. 본드는 양쪽으로 칠했어요. 칠하고 마무리, 그리고 티슈로 닦아주고요. 양쪽으로 칠한 이유가 바로 밑에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요. 싹 빼주고 또 다시 건드려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6번을 붙여줍니다. 끝쪽이죠. 요거는 웬만하면 바로 하는 게 좋은 게 4번이 지금 본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수평을 좀 재줘야 되겠죠. 요렇게요. 이 방식대로 밑에 2번도 같이 조립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 얘기하고 다르게 원래 저는 서로 다르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미니어처의 매력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쉽네, 이게 더 이쁘네, 이게 더 멋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어떤 거를 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거죠. 그죠? 어차피 어느 분의 어떤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 달라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집으면은 조금 이쁜 면이 됐겠죠. 그럼 뒤집은 상태에서 요거 만든 거, 자, 요거를 위로 살짝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맞춰 가지고, 중심 잡는 거 하셨죠? 그래서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중심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본드를 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기 전에 본드가 혹시 덜 마른 부분에 혹시 번져 나온 게 있으면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닦아 주셔야 돼요. 나중에 늘 얘기 드리지만 칠할 때 그 부위가 잘 안 먹어요. 그럼 보기가 되게 싫거든요. 그럼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본드를 제가 발랐거든요. 요거 하실 때 이게 뒤에 나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요 뒤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앞부분, 요 부분만 간격을 잘 맞추시면 되세요. 하되 맞추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자꾸 흘러내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나무 토막이나 뭐 종이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고여주시면 되세요. 뭐 주로 어떤 데만 있으면 냉장고, 가구 그런 데 보면은 조금 끄덕끄덕하면 사이에 종이 같은 거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래 놓고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저도 지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5분 정도 있으면은 단단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작업에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은 끝났고요. 서랍이 하나 남았네요. 서랍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아우 힘들어요. 잠시만요. 자, 요거요. 이제 조립 들어갑니다. 뒤에가 안 넘어지게 조심하고요. 자, 이렇게. 어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님의 상상이 이제 나와야 돼요. 요 칸이 있어요. 이 칸에 무엇을 진열할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가 또 놔지게 돼요. 여기는 빵을 진열할 곳은 아니고 뭔가 다양한 거를 그 커피숍에 가든 아니면 뭐 도넛 가게에 가든 주 메뉴보다 주변의 장식을 되게 많이 한 데가 많아요. 그거는 나름대로의 그 가게의 나름대로 인테리어거든요. 그러면 작가님 스타일의 그 가게를 꾸민다고 생각하시고요. 숙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 숙제는 뭐냐면 가게 이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앞에 테이블 안에 가게 이름을 적을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도넛 가게. 지금 그 테마는 도넛 가게니까 도넛 가게로 가는 거죠. 누구누구의 도넛 가게. 아니면 수제 도넛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요게 서랍을 지금은 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서랍의 그냥 모양만 여기 4개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채색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테이블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 부분은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을 만드실 거예요.